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것은 12운성절. 자, 30명리학책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책 공부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제가 책 공부를 이제 초반에 좀 나오다가 이제 요새 시험도 있고 뭐 어떠고 막 그래갖고 이제 요새 안 찍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잊어먹었어.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찍어야 된다는 그 느낌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지난달에는 달러를 바꿔가지고 생활비는 원래 내가 쓰지는 않지만 이제 저축을 그냥 조금씩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나온 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5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달러에서 500만 원을 채워줬다.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난달에는 그랬고 이번 달에는 주식에서 또 일을 안 해도 되게끔 한 달 월급 정도 한두 달 월급 정도를 나한테 또 줬네. 왜 돈이 자꾸 붙어 불로소득. 그래갖고 요새 주식창 보는 재미가 좀 있더만요. 실컷 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딱 보면 400 날아갔네, 300 날아갔네, 500 들어왔네, 500 땄네, 300 땄네,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아유 재밌고, 또 돈이 조금 생기면 또 살라고 걷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매수를 해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고른 거죠. 이제 지금 현 사회를 잘 읽었으니까 손해가 안 나는 종목으로 1년 반 동안 경제 공부 딱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시대를 읽었으니까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딱 했고, 그렇게 이제 딱 베팅을 했을 때 조금 지금까지는 맞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득을 좀 주신 게 아니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동영상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을 판인데 나는 이제 그놈을 왜 그렇게 정신을 빠뜨리고 있었냐면, 내가 그놈을 갖다가 이제 내가 가야 할 곳, 곧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딱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그 좁은 땅에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그 같이 놀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자리를 딱 마련해 두면,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딱 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거 하라고 돈을 조금씩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놈 홀찌게 그놈도 하고 일도 해라, 병행이 안 돼요. 이제 체력이 거기까지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 가지를 홀찌게 정성을 조금 들이서 해야지 다른 데다 신경 썼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할 때는 그것을 주력으로 밀고 가는 거, 부로 밀고 가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신이 그쪽 주에 정신이 온전히 다가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걸로 돈이 안 됐으면 금방 또 영상 많이 찍었을 거인데, 그죠? 제가 전곡을 찔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상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잊어먹을 만큼 아유 바람 피고 왔네. 주식
주식 가갖고 바람 피고 왔네. 자, 12운성의 절 공부해 볼게요. 이 절이라는 이 글자에는요, 이걸 딱 찾아보잖아요. 그럼 막다, 끊어지다, 사이를 띄우다, 가로막다, 없애다, 멸망시키다, 떨어지다, 말라 죽다. 이 말들의 뜻을 딱 보세요. 끊어지다, 딱 끊어버려. 딱 끊어져 버려. 딱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인절미를 쓸다가 떡떡떡떡떡떡 끊는 것도 끊는 거예요. 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번뇌하고 소심이 겁나게 들어옵니다. 갖고 12운성 절이라는 것은 어둡고 깜깜한 동굴에 내 혼자 갇힌 거야. 사회적인 왕따, 심리적인 괴로움, 이 가정의 모든 상황, 직장에서의 또 내가 따돌림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겨울에 해당되고요. 사묘절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린, 절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묘절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인간의 겨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가 먼저 왔으면 사묘절로 마지막 절을 거치셔야 되고 인간관계가 거의 다 갈아지는 현상을 보실 것입니다. 절묘사로 갔다 하면 일단 끊어지고 괴로운 거, 그걸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것이 됩니다. 근데 이 사묘절은 12신살에서 역마육계 화계에 작용하고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사묘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변화의 시점이고요. 변화의 시작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빠. 인간도 관계가 단절돼야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도 너무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갖고 변화의 시작점인데, 이것이 바로 관계가 단절되면 새로운 환경, 새로 적응해야 되는 환경과 새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단절이 됐으면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난 널 못 잊어. 난 너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거야. 안 놔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럼 다음에 와야 될 사람이 딱 오들 못해요. 그래가지고 못 잊고 가만히 있어지는,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절제가 왔을 때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떠났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파트너 체인지가 돼서 바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제에서 관계를 끝내고 나면 몇 년 동안, 평생이 됐든 몇 년 동안은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사람을 못 잊어서, 그리고 원통해서 그때 잘하지 못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거, 또 그 사람한테 섭섭한 거, 말도 못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삭히고 나야만,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옆에 그냥 살아준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그 역할을, 내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딱 단절이 됐으면 이사를 가야죠.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해요. 중단되고요. 침체되고 고립되고, 타인의 충고 옆에서 뭐라고 알려줍니다. 야, 그렇게 하지마, 어떻게 하지마, 막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절지는 사묘절과 역마육계 화계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인간이 말을 해봐야 충고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 착하니까, 순수하니까, 어린 아이였으니까. 근데 이 시기를 거쳐야만 어른으로 탄생하는 인간의 주기로 말하자면 사춘기나 오춘기 정도 그 생각이 커지는 그 단계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로 치면 겨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싹 수확하고 마무리가 되고 다음 해에 땅을 준비해야 되는 겨울, 그 마무리 공간으로서 들어가야만 인간이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세상 물정을 아직은 몰라요. 침체돼 있고 고립돼 있습니다. 비계산적이고 순수합니다. 고집 세고요. 애로가 많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손해만 발생하고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연인을 놓아야만 되는 그 시기예요. 짧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연인을 놓았는데 놀랑 말랑 막 관계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심리적으로 그냥 서류만 정리하면 되든가 아니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고 있던가 거의 다 정리가 끝난 상태야. 절지까지 왔으면. 근데 여기서 배우자하고는 놓았지만 배우자하고 놓아버린 바람에 이 몸 관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만져줘야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저 남자가 짝꿍이 있긴 있었는데 내가 저 남자하고 피부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 불안과 공포가 같이 옵니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머릿속에 번뇌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부하 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하고 공포 대인기피증이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는 불면인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포 대인기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집에서 2, 30시간 이상을 자버려요. 동굴 속에 들어가고 너가 나를 버렸잖아. 어쨌든 너가 나를 버린 거잖아. 그러면 절지에서는 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버립니다. 아예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그냥 잠으로 받지 않겠다. 내가 자는 걸로. 그래갖고 편인들은 이런 절지를 만나게 되면 여름에도 두꺼운 파카 있고요. 춥대 자기를 버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심리 상태가 힘드니까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여름에도 파카 입고 다니고 그 오로지 나의 그 사람. 편인들도 순정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떨어지고 나면 그 편인들이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잠만 자요. 아무 거에도 또 관심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인공포, 공포, 대인기피 막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 사람들 많으면 막 덜덜덜 떨리고 생각이 하얀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버려. 차라리 한번 밖에 나가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이 안 풀리고 손해만 발생하고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우자하고 관계가 그렇게 냉랭하다 보니 이 짧은 인연이 나타납니다. 마치 나하고 다음 이 사람과 파트너 체인지가 딱 되는 이 바통 터치자가 나타난 줄 알고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해봐요. 근데 이 절제에서는 연애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보통 두세 번을 겪어야 돼.
새로운 바통 터치자 두세 번을 딱 겪다 보잖아요. 한두 번 겪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해에 이혼을 해. 아, 너 아니라도 딴 사람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짧은 2년이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그 이후로 인간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존재잖아요. 단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줄 수 있고, 내가 단 한 사람만 믿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둥이들 빼고, 이? 바람둥이들 빼고, 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하던 일도 바꿉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는 결국에는 딴 데서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절지에서 온 친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친구지, 당신이랑 살림 살아갖고 오랫동안 같이 살겠다라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내가 유혹적이어갖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빵 만드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빵을 맨날 배워가지고 막 저쪽으로 이사를 딱 갔어. 빵집을 딱 냈네. 근데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빵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빵집을 운영할 때는 하고는 있어. 그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으니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인생을 바꿔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사람, 사고, 기후, 전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죠. 전쟁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게 없죠. 그 모든 사건에 내가 거기를 가야만 했던 이유, 내 상황, 거기를 가야만 했던 그 상황에 처해지니까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랜 시간,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절처봉생지의 인연이었던 원래의 부부들 있잖아요. 탤런트나 뭐 가수나 보면은 뭐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산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산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절처봉생지에서 원래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절지의 이 배우자 한 명, 둘 중에 한 명은 절지가 있겠죠. 이 절지로 인해서 이쪽 절지가 없는 배우자도 이별 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둘이 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연, 절처봉생지의 그 시기에 만났던 그 인연을 다시 이어집니다. 그게 원래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어져 있었어. 가느다란 실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부부간에는 자식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자식의 생일을 챙기던가 아니면 만나고 싶어서 한 번씩 만나던가 어찌고 저찌고 하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왜냐면 이쪽 배우자가 이 절지의 배우자하고 살다 보니까, 아, 절지의 배우자하고는 내가 따로 돈을 모아야지만 되지, 저 친구가 돈을 늘 대주는 그 배우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쳐서, 절지의 배우자들은 절지가 아니고 절지의 배우자입니다. 절지의 배우자들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번 돈으로 살림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주머니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싹 다 마련해놨어. 근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쩔쩔 매고 있어. 그러니까 짠하거든. 그럼 우리 집 와갖고 들어와 살아. 이게 돼. 그리고 아파서 혹은 죽기 직전에 꼭 자기 배우자한테, 그 사이 한 10년, 2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배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몸 치우라고. 그렇게 막판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부인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혼자 평생 타지로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견우직녀살인데요. 천우신조를 받았다 그래요. 이제 조금 빨리 왔으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건강할 때 왔으면 그래도 내가 은혜 갚을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경처가로 바뀌어요. 왜냐? 엄마만 믿고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 마누라. 옛날 그 마누라가 엄마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야. 그걸 알아요,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자기네 와이프, 예전에 와이프한테 이제 안쓰러운 모습을 자꾸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묻어가길 바래. 갖고 거기서는 경처가 노릇을 해. 옛날에는 엄마한테만 충성했다면, 시어머니죠. 엄마한테만 충성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며느리가 자꾸만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서 어떻게 허들 못해. 그러다가 오로지 자기 입장으로만 사니까 이 여자는 관계를 끝낸 거야. 그리고 아빠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 때문에라도 끝낸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와이프가 엄마나 마찬가지구나. 나를 끝끝내 키워줄 사람은 이 친구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러면 공처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운성절인데요. 절지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3편까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세하게 써놨어요. 관제 구설이 발생한다. 막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유혹적이고 짧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심리상태가 어떻다. 그거를 구구절절히 3편이나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책 내용으로만 읽어보았습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